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반도체의 대형 호재가 떴습니다. 떴습니다. 자, 이 반도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었죠. 바로 DDR5로 전환기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였는데, 이 DDR5 전환기가 우리 또 눈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필히 주목해 볼 만한 반도체 DDR5 관련 반도체 대장주 탑5 종목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 따른 여러분들 DDR5 관련한 부분 개념부터 해가지고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 싹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TV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라이브 방송 때 NFT 방송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목요일 날은 조선 또는 반도체 강의를 해보겠다 하고 이제 반도체 강의를 실질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니 글쎄 오늘 좀 더 기다려주지, 좀 더 하루만 좀 참아주지, 오늘 벌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좀 빨리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아무쪼록 사실 DDR5에 대한 강의는 제가 기존에 영상에서 한 차례 좀 다뤄드렸었던 바 있습니다. 부자TV 들어오시면 이제 맨 하단에 인기 업로드 영상에서 몇 위예요? 이게 1, 2, 3, 4, 5, 6, 7, 8, 8등이네 8등. 늦기 전에 잡아야 할 반도체 대장주 탑5, 요 영상에서 한 차례 좀 다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DDR5 알려드리면서 반도체가 드디어 출발했다 하면서 이 DDR5 관련 저평가 주식을 한번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좀 만들어 봤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차근차근 분할 매집하셨던 분들은 슬슬 좀 수익을 키워갈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당 강의를 보고 내가 한 종목도 못 잡았다 하면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내가 이제는 슬슬 좀 반도체를 좀 주목해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 오늘은 이 DDR5에 대해서 다시금 좀 강의하면서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대형 호재가 떴다라고 합니다. 떴다. 비행기가 아니라 떴다. 반도체 대형 호재가 떴다. 자, 반도체 DDR5 관련 대장주 탑5입니다. 자, 그러면 이 DDR5를 우리가 왜 봐야 하는가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기존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게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바로 요 포인트였죠. 자,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대해서 딱 나눠진다라고 그랬고요. 그 중에 메모리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고 비메모리는 70%라고 그랬고, 메모리 쪽은 D램과 낸드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자, 요 중에서 D램은 기억과 저장의 역할을 하는 게 D램이라 그랬는데, 요 D램에서 DDR4에서 이제 5로 전환기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따라 DDR5 관련 수혜주들을 공략을 해보셔라 그랬습니다. DDR4에서 기존의 DDR1, 2, 3, 4에서 이제 5로 넘어가는데 그때마다 자, DDR 이때도 보시면 3에서 4로 넘어갈 때 자, 3가 점점 이제 안 쓰게 되고 비중이 낮아지면서 4가 그 비중을 차지하는 요런 이제 교체가 나오게 되는 사이클이 나와요. 근데 그 사이클에 따라서 해당 관련 DDR 관련된 수혜주들의 움직임들이 보시면 강한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와준다. DDR4가 도입할 때 맞춰서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심텍 같은 경우도 과거 이때가 언제였었냐? 자, 14년도 7월부터 해가지고 15년도 1월, 최대 15년도 7월까지, 즉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봤을 때 DDR4가 14년도 도입 딱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향후 한 6개월 1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자, 심텍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느냐, 14년도입니다. 14년도
언제야? 이거 안 나와. 자, 아비코전자 볼게요. 아비코전자 14년도 과거에 언제? 14년도 요때 7월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7월이었거든요. 여기가 7월이었는데 요때부터 한 6개월 여기가 7월이었네. 여기가 14년도 7월 여기 6개월 만에 한 50% 정도가 올랐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져가 봤더니 최대 얼마? 한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과거에 14년도 요때였네요. 요때. 자, 요때 14년도 요 7월 요 부분 때 딱 바닥에 잡힌 이후로 한 6개월 정도 1년 만에 얘도 한 70-80%가 올랐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가져가 봤을 때는 최대 100%까지도 수익이 났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흐름을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제가 리포트를 또 대표적으로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또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Ready to DDR5라는 리포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신한에서 나왔던 엘더 레이크가 공개가 되면서 DDR5 모멘텀이 임박했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첫 번째 DDR5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IBK에서 나온 리포트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쭉쭉쭉쭉 내려볼게요. DDR이란 무엇이 있느냐? DDR,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 발로 밟아서 리듬 게임 하는 그 DDR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아닙니다. 요거 뭐라 그랬어? DDR은 자 여기서 나옵니다. DDR 라이징 엣지와 펄링 엣지 모두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식이래요. 아우 뭐 어려워. 동일한 클락을 이용해 2배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현재 D램의 주력 방식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야, 기존에는 SDR이라는 걸 썼는데 DDR로 넘어왔대요. 이름이 뭔가 용어가 어렵죠? 뭔 말이냐? 자, 이 DDR과 SDR을 좀 비교를 해보면 요런 식으로 파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파형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존 SDR 때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가 언제였냐면 요런 오르는 파형에서만 데이터가 전송이 됐었어요. 근데 DDR은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모두 다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게 바로 DDR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SDR보다 DDR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방식에서 데이터 전송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DDR 방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DDR이 1, 2, 3, 4가 있고 이제 5로 넘어오는 거예요. DDR은 2000년대 처음으로 개발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진화해가지고 현재 DDR5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초기에 비해서 DDR 세대 변화가 길어지고 있대요. DDR3까지는 세대 변화에 대해서 3, 4년, DDR4부터는 7년으로 장기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변화에 있어서 더 고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 DDR4에서 5로 넘어오는 전환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드디어 양산이 시작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공정은 업체별로 다양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진화가 되면서 보다 나아지는 성능들이 있기 때문에 진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DDR4에서 5로 넘어올 때 어떠한 부분들이 좀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비교예요. DDR4와 5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빠른 속도, 넓은 대역폭,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뭐가? DDR4에서 5로의 전환이. 근데 특히나 또 이전 세대 진화와는 많은 차이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표를 보니까 요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DDR5는요, DDR4에 비해서 고용량 메모리 모듈, 그 다음에 메모리 접근의 효율성을 또 좋게 하고요. 광대역 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보다 빠른 처리 속도가 나오면서 메모리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가 되면서 저전력 또한 오류 방지 신뢰성도 나온다.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장점이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특징 정도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거는 전송 속도와
그 다음에 전압 감축과 제품 내 칩 규격의 변화와 오작동 개선이 특징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전속 속도는 기존 대비 1.5배 이상 증가, 전압은 10% 정도 효율 향상 기대가 되고, 칩 사이즈가 10에서 15% 증가가 되고, 오류 해결 능력도 개선되면서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도체를 기존에 강의할 때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라 그랬냐면 불량률을 떨어뜨리는 거라 그랬어요. 오류를 떨어뜨리고 불량률을 떨어뜨려야지 뭐가 높아진다 그랬죠, 여러분들? 수율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율 1%를 높이는 데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메모리건 비메모리건 기술을 고도화함에 따라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이 수율을 높이는, 즉 불량률을 낮추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DR4에서 5로 전환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 결국에는 오류 해결 능력이 개선된다라는 부분, 즉 불량률을 낮춰서 결국에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탑재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속도도 빨라요. 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전송. D램은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던, 컴퓨터를 사용을 하던, 나중에 메타버스로 가던 어떻게 해요? 점점 특히나 메타버스는 더더욱이나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DR4에서 이제 5로는 어찌 보면은 필수로 전환이 돼야 되는 시기가 지금 왔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죠?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효율도 좋고, 오작동에 대한 개선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D램이 어떻게 생긴 놈이냐라는 거를 볼게요. DDR5는요, 요렇게 생겼대요. 요렇게.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요런 식으로 생겼대요. DDR5 실물이요. 요렇게. 야, 이 초록색 판때기가 PCB죠. PCB. 그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초록색 판때기가 PCB예요. 여기에 요런 이제 검은색 칩들을 딱 꽂아 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어떠한 소자 같은 것들을 딱 꽂아 놨어요. 판때기에다가 요 네모난 네모난 뭐라 그래요, 이걸? 장비, 그 다음에 요 소켓들, 요런 것들, 소켓들을 하나하나 이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DDR4와 5를 비교를 해보면 뭐가 좀 달라졌느냐? 요렇게 좀 달라져요. 이 PMIC라는 거를 탑재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기존에는 PMIC를요, 요렇게 CPU에도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D램 모듈에도 이렇게 달아야 되고, 다 달아야 됐어요. 근데 DDR5로에서는 어떻게 CPU에는 달지만 요 D램 모듈에는 달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애초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게 달라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DDR5로 전환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결국 실적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건 크게 장비 쪽과 소켓 쪽과 기판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기판은 요거 PCB, 그죠? 소켓은 여기 이제 하나 꽂는 게 이제 소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장비는 아무래도 DDR5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후공정 쪽이 많이 수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요 자체가 아예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후공정은 뭐라 그랬죠? 패키징과 테스트라 그랬죠. 패키징과 테스트. 자, 패키징 요거를 이제 쫙 이쁘게 포장하는 거, 포장.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할 거예요. 너가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쁘게 꽂았으면은 내가 이걸 이쁘게 딱 포장을 할 거고, 테스트는 이거 잘 작동하는지 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라는 걸로 얘기를 드렸죠. 근데 자, 기존의 DDR4에서 5로 넘어오면서 요런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가 검사 장비와 그 다음에 이 패키징 장비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또 큰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DDR4와 5는 서로 같은 핀과
사이즈를 나타내지만 회로 구성과 컨트롤러 위치 등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혼용될 수가 없대요.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DDR4와 5를 이렇게 혼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5를 쓸 거면 i5를 쓰고 4를 쓸 거면 i4를 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에서 5로 교체되는 수요가 아무래도 더 많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크게 변화하는 부분은 또 뭐라 그래요? PMIC, 즉 전력관리 반도체를 외부 기판에 탑재하는 DDR4와는 달리 DDR5는 PMIC를 D램 모듈 기판에 같이 탑재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왜 같이 탑재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겠죠. 같이 탑재하게 되면 각 모듈에 최적화된 전력 관리를 하게 되고 전원으로 안정적이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줘가지고 성능 향상과 오작동 최소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요런 장점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리포트를 다시 한번 좀 더 볼게요. 요거는 신한에서 나온 거예요. 신한에서. 자, 그럼 왜 이렇게 또 DDR5가 우린 좀 더 봐야 되는 거 뭐냐. 자, 인텔이 10월 27일 날 바로 어제였죠. DDR5를 지원하는 최초의 PC용 CPU 엘더레이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개를 했어요. 이슈 보시면 인텔이 12세대 CPU 엘더레이크를 공식 발표했던 데스크탑 최초로 DDR5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DDR5가 실질적으로 탑재가 되는 CPU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월 4일 날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예요? 자, 반도체 즉 DDR5가 어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겠지만 PC에도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메타버스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가장 일단은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아무래도 PC, CPU 쪽이 많은 수가 나오게 되니까 이 CPU에서 DDR5를 쓰는 CPU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DDR5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 만한 이슈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올해 4분기에 PC 그리고 내년에는 서버에 적용이 된대요. DDR5가. 그래가지고 이에 따라 전자부품들의 채용이 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긍정적이느냐? 일단은 D램과 부품 산업 모두에 긍정적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은 DDR4에서 5로 전환될 때 세 가지 교체 수요가 나올 수가 있겠고 공급이 제약이 걸려요. 왜? 공급이 제약이 걸리는 이유는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기 때문에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자, 현 시대에서는 물가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 나오면은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경쟁업체가 나오면 나올수록 서로 간에 가격 경쟁을 하면서 점점 이 가격이 다운되게 됩니다. 다운되게 돼요. 그리고 경쟁업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만들어냈었던 업체였는데 경쟁업체가 나오게 되면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세 군데에 공급을 하고 있어. 근데 이 공급사들이 야, 이제 다른 애한테도 내가 좀 공급을 할게, 따올게 하면서 공급사가 하나둘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선도한 기업이 아무래도 많이 앞서 나가는 부분인 거고 이게 점점 경쟁업체가 나올수록 그 기업의 실적은 안 좋아질 것이다. 왜? 가격도 점점 다운될 뿐더러 공급도 점점 막혀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공급이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실제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좀 쓸어 담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가격 프리미엄 발생 또한 이 개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기존에는 사실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는 소켓이랑 후공정 장비 업체 일부에서만 수혜를 받았었는데 DDR4는요, 5는요, 부품에도 수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부분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자, 반도체 채용 확대로 일단은 패키징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패키징 기판이 뭐라 그랬어요? PCB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 PCB. 왜? 아까 어떻게 생겼어? DDR5가 요렇게럼 생겼잖아요.
요 이제 초록색 판때기에다가 소자들을 딱딱딱딱딱딱딱 붙여놓은 게 바로 DDR5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DDR5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제 초록색 판때기도 많이 팔린다라는 거죠. 그죠? DDR5가 많이 팔릴수록 초록색 판때기가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요 패키징 기판의 생산 공법에 미세회로 공법이 적용된 MSAP가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MSAP. 요 기술력이 있는 PCB가 아무래도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포인트. 자, 적어볼게요. 왜 봐야 되는가는 일단 DDR4에서 5로 해 전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21년에 시작해서 22년에 성장한 다음에 23에서 24년에는 화랑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21년에 모아가고 22년부터는 수익을 키워가고 최대한 22년 내지는 23년에는 수익 실현하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환기가 보다 가속화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온 거죠. 인텔에 어떠한 게 출시가 됐다고요? 인텔의 새로운 CPU, PC용 CPU 엘더레이크, 엘더레이크가 공개가 됐다라는 부분. 이제 이에 따라서 DDR5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인텔이 이렇게 또 공개를 한다면은 다른 업체들도, 다른 이제 반도체사들도 이 DDR5가 탑재되는 CPU들을 하나둘씩 또 공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앞으로 중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DDR5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포인트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PCB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부분인 거고, PCB 중에서도 어떤 기술력, 여기가 나왔다시피 MSAP, 미세 공법, MSAP 요 이제 공법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셔라 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메모리 모듈 HDI도 업그레이드 된다. 메모리 모듈도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에 따라 평균 공급 단가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메모리에 대한 단가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인 거고, 세 번째, 수동 부품에 대한 채용도 늘어난다고 해요. 수동 부품. 왜? 전력 관리 효율 개선을 위해서, 특히 메탈 파워 인덕터가 신규 채용된다고 해요. 신규 채용. 새롭게 채용이 된대요. 기존 DDR4에는 없던 신규 시장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산업 자체가, 이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시장 자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수동 부품 관련해서는 수동부품은 뭘 봐야 된다? 메탈 파워 인덕터, 요거를 보셔야 돼요. 메탈 파워 인덕터. 그 다음에 자, 국내에는 공급업체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대요. 아무래도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업체들의 집중될 전망이라는 거죠. 수혜 자체가. 자, 그래서 봅시다. 자, 매출 내 PC 서버용 디램 모듈량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이다 라고 하죠.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매출이, 해당 반도체 기업의 매출이 이만큼 나는데, 이만큼 나는 것 중에 디램향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이 아무래도 DDR5로 전환기에 맞춰서 실적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좀 더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거죠. 전체 매출 비중 중에 디램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디램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좀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왜냐면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부품주 중에서는 기판 쪽을 보셔야 되는데, 기판에서는 대표적으로 심텍, 코리아 서키트, TLB, 해성 DS, 대덕전자가 유망하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파워 인덕터, 파워. 자, 여기에서는 삼성전기와 아비코전자가 주요 벤더 유망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중에서도 심텍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과거 DDR5 관련 조회에서도 탑5 중에 또 대표적인 한 종목으로 말씀드렸었죠. 심텍. 오늘도 굉장히 강한데 그 이유가 요거예요. 국내 서플라이 체인에서 누가 패키지 기판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예. PCB 매출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기판 업체 중에서도 심텍이 강한 이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업사이드, 즉 얼마나 많이 올라갈 기대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누가 높대요? 아비코전자랑 코리아 서키트가 있대요. 왜? 왜? 한번 알아봅시다, 이따가. 자, 그리고 DDR5 관련된 PC 및 서버용 D램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부품사는 TLB라고 합니다. TLB. 자, 그리고 소켓과 파츠에서는 TSE와 ISC가 D램 매출 비중이 크대요. TSE와 ISC. 그리고 마이크로 컨택솔과 마이크로 프렌드도 관련주래요. 그 다음에 후공정 관련 장비 주로는 유니테스트와 엑스콘과 테크윙 DI 등이 있대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기판, 즉 PCB 봐야 되는 거고, 그죠? 두 번째, 수동부품 뭐예요? 아까 요거 메탈 파워 인덕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소켓 파츠는 사실 그렇게까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얘는요, 등락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다른 애들, 기판, 수동부품, 뭐 장비 이런 애들이 먼저 간 다음에 얘는 나중에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에 보기보다는 나중에 한번 얘네들 다 올랐을 때 얘는 그냥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아무래도 단가가 높죠. 장비가 하나만 팔리더라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장비주는요, 등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대신에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왜 나오느냐? 아무래도 기판과 수동부품은 소모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장비 쪽은요, 아무래도 어떤 장비가 어디에 팔릴지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장비를 수주를 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요. 다만 그 중에서도 기대감을 높이는 애들은 장비를 딱 수주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요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판이나 수동부품 쪽으로 주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좀 더 분석해서 한번 좀 크게 먹어볼 테야 하시는 분들은 장비 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비 쪽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후공정 쪽으로 장비 업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공정이 아니에요. 후공정 쪽으로 보셔야 돼요. 후공정 쪽. 그래서 패키징, 테스트 이쪽 관련된 장비 업체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장비 업체를 볼 때 아무래도, 자, 메모리 이 이미지를 봤을 때 메모리 쪽에 세계 1, 2위가 누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는 DDR5로 판매할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을 만들어낼 건데, 얘네한테 이제 장비를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장비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내가 장비를 DDR5 전용을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기존 벤더냐, 즉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느냐. 기존에 DDR3도 납품했고 4도 납품을 했다면 5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느냐.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야겠죠. 아무래도 요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는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 DDR5 대장주 탑5는 누군데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는 거예요. 사실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뭘 말씀드렸냐면, 제가 첫 번째 심텍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대덕전자, 세 번째 코리아 서키트, 네 번째 뭐였어요? 아비코전자, 다섯 번째 테크윙, 이렇게 5개 알려드렸었거든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심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안정적으로 꾸준한 우상향, 그죠? 이런 애들 공략할 때는 제가 주봉을 보라고 했어요. 주봉상 저점과 저점을 쫙 이었을 때,
저점과 저점을 쫙 이었을 때 요런 추세, 요런 추세만 살아나면 돼요. 요런 추세만 살려주면 돼요. 최근에 조정이 나왔더라도 요 추세에 딱 지지선 받아주니까 바로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 딱 처음 알려드리고 나서 막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요 추세 상단선 부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파실 분들은 좀 익절하고 그 다음에 주봉상 추세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다시 좀 더 사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기억 안 나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샀다가 또 마찬가지. 지금이 추세 상단 부근이니까 또 슬슬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딱 추세 그대로 딱 그어놓고 추세 매매 하시면 돼요. 추세 하단 부근에서는 사고 상단 부근에서 팔고 4848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어차피 여기서 사놨으니까 추세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딱 그어졌을 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어떻게 여기에서 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팔고 또 밑에서 사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팔고 4848 해도 되겠지만 나는 어차피 밑에서 사놨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쭉 이게 수익 키워갈래 라고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셔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때 후자라면 즉 수익을 키워갈 거라면은 어디까지 키워가는 게 좋겠느냐, 요 추세를 쫙 그었을 때 요 추세를 이탈하면은 그때는 수익을 청산하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정리를 하셔야 돼.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다시 좀 더 리포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DDR5 도입이 가장 크게 요구될 곳은 어디래요? 서버 시장이래, 서버 시장. 왜? 서버는 대용량의 반도체가 24시간 가동되어야 되는 특성상 매우 높은 에너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대요. 자, 반도체는 너무 많은 곳에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모니터에도 들어가고 서버에도 들어가고 메타버스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를 여러분들 24시간 쓰진 않잖아요. 스마트폰을 24시간 쓰진 않잖아요. 24시간 돌아가는 게 서버 시장이라는 거예요. 서버 시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고효율, 좀 더 대용량의 반도체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 감소로 구매 비용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다면 DDR5 채용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서버 시장에서. 근데 서버용 스펙을 봤을 때 지금 인텔이 DDR5에 대해서 출시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22년 2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1분기로 앞당겨질 것 같아요. 자, 인텔이 딱 출발을 띄면은 그 다음 AMD도 마찬가지. 내년에 DDR5로 출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서브에 들어가는 DDR5에 대한 수요를 많이 특히나 내년에는 더더욱이 많이 챙겨갈 수가 있겠죠. 수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DDR5 수요가 많아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 소재 부품, 그 다음에 장비 요런 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침투율 볼게요. 침투율이라는 게 뭐예요? 침투율. 전체 서버용 D램 중에 DDR5를 얼마나 많은 비중을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비중이 초기에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가 본격적인 성장세 때 가파르게 늘어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비중 자체가 50%, 한 40에서 50% 정도가 된다면 이때부터는 이미 화랑기라고 생각을 해요. 화랑기 이꼴 뭐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더 성장할 확률보다는 더 오히려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요 시즌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수익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오케이? 매수는 언제 하느냐? 요런 때 바닥일 때 이제 진짜 침투를 시작할 때 그때 이때 매수를 하라고요. 매수해서 수익을 쭉쭉쭉쭉쭉쭉 키워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단은 내년까지. 일단은요. 왜? 내년 4분기까지 30%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오케이? 그래서 최대 욕심은 23년까지 한번 내보셔라. 중간에 분할 매도 좀 때려놓고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으로 볼 섹터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 폴더블도 최근에 어때요? 삼성 폴더블 언팩으로 인해서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니까 그때부터 관련주들이 빵 뛰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이제 애플이 또 폴더블 폰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또 한 번의 상승 사이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DDR5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인텔이 엘더레이크를 언팩을 임박을 하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출시하는 거 출시하면서부터 이제 한번 빵 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다른 경쟁 업체들도 이제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인 수요가 나오게 되면은 2차적인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파동 빵 나왔을 때 한번 분할 매도하고 2차적인 딱 파동 나왔을 때 전량 매도 빵 때려버리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또 영향을 줄 것이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패키징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여기 딱 세 가지 나오죠. 패키징 기판, 모듈 PCB, 수동부품, 미세외로 공법이 적용된 MSAP가 활용이 된다. 패키징 기판에서는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도 아까 얘기했던 거. 기존에는 없던 신규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셔라 라는 거고. 그 다음 매출 비중 요게 이제 높은 게 아무래도 실적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누가 많대요? 대표적으로 기판 쪽으로는 TLB, 그 다음에 심텍, 그 다음에 헬성 DS,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 이렇게 좀 많대요. 네, 수동부품에서는요 아비코전자가 좀 많대요. 소켓 파츠 쪽으로는요 TSE와 ISC가 많대요. 근데 얘네는 저는 상대적으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 근데 장비 쪽으로는 유닛 테스트가 좀 많대요. 얘네는 왜 물음표예요? 얘네는 변동성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과거 DDR4 사이클에서 주가 상승 흐름은 도입 초기 6개월 내지 12개월에 집중됐었다. 요거. 이때 이제 1차적인 파동이 빵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숨고르기 하다가 2차 파동 빵 나오고 끝. 아까 아까 이제 아비코전자 이런 애들도 보시면 2014년도 그때 당시 7월 요때였잖아요. 요때. 자, 요때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언제 7월부터 해가지고 4월이니까 여기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였죠. 요때 한 40% 50% 올랐죠. 그러다가 다시 재미없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요 시기를 또 지나가니까 어떻게 된다? 2차 파동이 빵 뛰는 거예요. 2차 파동. 여기가 이제 본 파동. 1차 파동 지나고 2차 파동으로 빵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샀다 팔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사고 그냥 수익을 키워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은 지금 당장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파동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 욕심을 내더라도 언제? 자, 얘 같은 경우서도 그때 당시에 자, 언제가 최고점이었냐면 18년도 1월이었으니까 14년도 7월 대비 18년도 1월이면은 몇 년이에요? 3년 반? 3년 반이네요. 3년 반. 그죠? 최대 3년 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현 시점으로 해가지고 6개월 내지 1년 정도. 요때가 이제 1차 파동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은 한 2년 정도니까 지금부터 2년이면은 한 23년 23에서 24년 정도 때 2차 파동이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이때 내가 한번 팔고 밑에서 샀다가 요거 또 먹든지 아니면 지금 사서 이때까지 가져가든지. 근데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일단 한 차례 먹고 팔고 나서 다시 요거 한번 노려먹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잡아놓고 언제까지 일단 수익을 키워갈까요? 22년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욕심을 내보자 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요거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DR5 관련주들은 이렇게 추세를 보되 한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1차적으로 욕심을 내보자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짜짜짜. 그래서 저는 요런 걸 좋아해요. 밸류 테이블. 동일한 섹터군에서 누가 좀 더 싼가. 최대한 그렇잖아요. 주식은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잖아요. 그죠? 좋은 기업인데 좀 더 싸다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싼 거를 좀 찾고 싶은데, 그래서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PER과 PBR이라 그랬죠. 자, 올해도 기준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은 내년이에요. 내년에 이익적인 측면이 성장하면서 오히려 PER, PBR이 뚝 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내년까지 투자를 할 만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PER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10배 이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자, 봤을 때 대표적으로 심텍, 그 다음에 해성DS, 그죠? 테크윙, 코리아 서키트, 요거 4개가 대표적으로 좀 싸네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특히나 PBR도 내년 기준으로는 1배가 안 되네요. 싸요. 싸. 그죠? 올해 기준으로만 봐도 10배가 안 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단계에서 잡자면 저는 웬만하면은 이 중에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심텍은 패키징 기판, 메모리 기판, 기판 쪽으로 거의 대장이고요. 해성DS는 패키징 기판 플러스 해성DS는요 그것도 있어요. 자율주행 쪽으로도 모멘텀을 좀 붙일 수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해성DS도 괜찮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테크윙 후공정 장비고, 코리아 서키트 패키징 기판, 메모리 기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아까 제가 침투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침투율. 자, 침투율이요 언제 피크일 것 같냐라는 거예요. 자, 얘는 이 리포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과거에 DDR4가 침투율이 약 5에서 10% 도달할 땐 요때가 주가가 좀 피크였다 라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피크였다. 근데 물론 요때 한번 쫙 줄은 다음에 여기에서 2차 파동이 나오긴 했었죠. 이때의 침투율이 30% 정도였었네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침투율이 한 5에서 10% 정도 때가 1차 파동의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조정받았다가 2차 파동의 고점이 침투율이 한 30% 정도 때 했었던 흐름이었다라는 것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DDR5 침투율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자, 내년에 1, 2분기 때, 즉 내년 상반기 때가 침투율 5에서 10%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즉 내년 상반기 때가 DDR5 관련주의 1차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지금 사서 내년 상반기에 팔아야지라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체크가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때 한번 팔아 제낀 다음에 다시 한번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한 침투율이 25%에서 30%로 가는 그 시점, 25에서 30%, 아까 이제 표를 봤을 때 어떤 포인트였죠? 침투율. 자, 25에서 내년 3분기, 4분기, 내년 3, 4분기 이때 다시 조정받고 반등 나올 때 사서, 그 다음에 22년 하반기 내지 23년 상반기 요때 또 한번 챙겨 먹을 수 있겠다. 2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DDR5 전환 수혜 관련 기업 중에 이거는 뭐냐면요, 매출이 얼마나 나는 기업이 있느냐를 체크를 해본 거예요. 대표적으로 PCB 쪽으로는요, 코리아 서키트랑 심텍이 매출이 많이 나고 있어요. 해성DS는 PCB 매출은 많진 않아요. 요런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코리아 서키트랑 심텍 요거 2개가 PCB 쪽으로는 대장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장비로는요, 매출이 큰 게 테크윙이랑 DI가 커요. 테크윙 DI. 그래서 장비 쪽은 얘네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제가 기존에 대덕전자를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대덕전자와 하나 더 볼만한 게 이제 DI도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까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텍은 PCB, 그죠? PCB 대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 PCB, 그 다음에 DI는 이제 후공정 장비,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는 PCB,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는 메탈 파워 인덕터, 그 다음에 테크윙은 장비. 이렇게 저는 탑5 정도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트 흐름과 실적 흐름 그리고 리포트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 심택입니다. 자, 심택 아까도 말했겠죠. 추세를 주봉상 저점과 저점을 한번 이어봐요. 저점과 저점을 한번 이어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추세가 나오잖아요. 요 선을요 그대로 고점에다 갖다 붙여 넣어보세요. 고점에다가 요 선을 그대로 고점에다 갖다 붙여 넣어봐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떠한 흐름이 나오느냐. 이럴 때 사서 여기 위에 닿을 때 한번 파는 거예요. 4848 전략. 아니면 이럴 때 사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수익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주봉상 요 추세 깨지면은 그때 이제 팔아 넘기는 걸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자, 실적에 대한 전망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세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그렇게까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망이 좋습니다. 자, 12개월 기준 PER 한 9배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 보겠습니다. 자, 얘도 차트 흐름 보시죠. 자, 얘는 주봉상 봤을 때 최근에 요렇게 최근 저점을 이어봤을 때는 어때요?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박스권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근데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저점을 이어봤을 때는 드디어 저점을 좀 들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드디어 저점을 좀 들어 올려주는 모습. 거래량도 좀 붙어주고 있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요 박스권을 뚫어줄지 말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못 뚫어준다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게 낫겠고 뚫어준다면 수익을 키우는 게 낫겠죠. 수익을 키운다면 어디까지 키울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의미 있는 고점 라인들을 한번 끄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고점 라인들을 끄어봐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2만원에서 22,000원 정도는 좀 욕심을 내볼 수가 있겠다 싶은 종목이죠. 특히 코리아 서키트는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큰 속도로 늘어나는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회사들의 흑자 전환이 가장 큰 모멘텀이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까지 특히나 올해와 내년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좀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덕전자인데 대덕전자는 이제는 별로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대덕전자는 지금은 별로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차라리 DI가 원래 장비주였는데 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좀 눌려줬기 때문에 슬슬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얘도 주봉상 딱 차트 큰 흐름상 봤을 때 최근에 저점 다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가지고 이 추세선을 그대로 고점으로 갖다 붙여 넣으면은 그래도 1차적으로는 만원까지는 가줄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내가 욕심을 좀 내보자면은 13,000원 정도까지는 욕심을 좀 내볼 수가 있겠다 싶은 종목입니다. DI가 자 보시면 얘도 성장세가 눈에 띄어요.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 특히나 작년 대비 올해, 내년까지의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부채가 엄청 없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자본금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종목, 특히 또 저평가이기 때문에 DI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였죠?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도 이제 얘는 대표적인 메탈 파워 인덕터 관련 수혜주. 얘도 주봉상 봤을 때 큰 흐름상 요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 요거를 그대로 한번 올려봤을 때 요런 추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윗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 다시 한번 얘가 떨어지고 반등 주면 그때 매수. 지금은 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얘는. 아비코전자는 제가 사실 기존도 너무 많이 설명했었어요. 요때도 설명을 해드렸고, 요때도 설명을 해드렸고, 설명할 때마다 아마 수익을 봤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잡으신 분들은 수익을 좀 키워가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도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인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실적도 올해 흑자 전환 이후로 내년까지 가파른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얘도 무난할 것 같다 싶고요. 근데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기도 있지만
이 LG 이노텍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얘도 인덕터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최근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이 여러분들 LG 이노텍이라는 기업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이 사실 최근에는 좀 낙폭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왜냐면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어요. 3분기 실적. 근데 자, 장비주들은 보통 이연되는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4분기 이후로의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큰 흐름상 봤을 때는 자, 요렇게 잡아볼 수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줬어야 돼. 근데 3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무너졌어요. 근데 이 기업이 깨질 기업이라면 여기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여러분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저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장비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깨지면은 산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은 장비주 투자는 좀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1차적인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얘가 의미 있는 구간까지는 회복이 돼야 돼요. 의미 있는 구간이 22,500원은 뚫고 올라와줘야 돼. 그래서 그때 사셔도 되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수익을 키워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 쫙 잡은 다음에 얘는 사실 신고가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라고 봐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 또한 실적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탄탄한 성장세 좀 눈에 띄고요. 단기 순이익이 특히나 올해 대비 내년에 크게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래서 리포트 몇 개만 좀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심텍. 최근에 나온 리포트 위주로만 볼게요. 심텍은 MSAP 투자를 통한 고부가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하고 있다.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PCB는 MSAP 요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마는지가 중요한데, 심텍은 최근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확실히 해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회로의 미세화, 집적화 및 멀티 층수를 구현하는 기술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심텍이 아무래도 좀 대장의 면모가 좀 크다. PCB 관련해서는 요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년에는 아무래도 DDR5로 전환이 되면서 메모리 모듈과 반도체 기판 평균 공급 단가가 상승하면서 매출 증가와 전체 외형 수익성 호조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봤을 때 반도체 기판의 신규 수주 증가로 고성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23년에 연간 1,600에서 1,700억 신규 매출이 약 7, 8년 거쳐 반영될 전망이다라고 하고요. 미국의 고객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5G 시장 성장과 함께 FCBGA 계열의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주기판 사업에 안정적인 수익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 반도체 기판 매출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률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기판 사업 경쟁자인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사업 중단으로 삼성전자 주기판 사업 내에 절대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또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폴더블폰 비중 확대에 따른 또 주기판 사업 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회사 인터플렉스 폴더블폰양 디지타이저, 즉 연성 PCB 매출 증가로 영업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게 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이후로부터 이제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는 또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 모멘텀 3가지. 자회사 아비코테크 전장 반도체 부족에도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그 다음에 자회사 아비코테크 9월부터 기판 외주 임가공 사업 시작했다. 가파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핵심 모멘텀, 얘 또한 마찬가지 DDR5로 전환, 메탈 파워 인덕터의 증설 준비 중이다 라는 부분. 향후 수년간 실적 도약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윙은요, 여기도 나왔다시피 비메모리, DDR5, SSD 모두 좋다라고, 모두 좋다. 하반기 실적 악화 우려로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부터 비메모리향 매출 확대와 그 다음에 글로벌 낸드 업체들의 SSD 투자 본격화, DDR5 전환에 따른 수혜를 감안하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추천할 만하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DDR5 수혜주도 되고 비메모리도 되고 낸드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세 가지에 대한 수혜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후공정 장비 대표적인 업체가 테크윙이다. 내년까지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느냐? 일단은 DDR5 양산으로 인한 메모리 핸들러, 그 다음에 COK 성장세, 파운드의 투자 본격화에 따른 낙수 효과, 그 다음에 낸드 업체들의 SSD 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 요렇게 세 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또 나온 리포트가 또 이런 리포트가 있어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최소한의 트레이딩 기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면서 시선을 22년으로 옮기면 핵심적인 긍정적인 방향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반도체 중에서도 DDR5에 대해 한번 다시 심층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기존 영상에서 DDR5는 한 차례 강의한 바 있었죠. 그래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DDR5는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쌀 때 사 모아서요, 여러분들. 일단 1차 파동 6개월 내지 1년 정도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익을 키워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때 한번 좀 팔고 나온 다음에 다시 조정 이후에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다시 흐름 잡혀주면 또 그때 한번 마지막 파동을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좋게 본 탑5 종목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내가 제일 좋아 보이는 사업보고서도 한번 읽어보고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고 해가지고 정말 내가 제일 좋아 보이는 탑 1픽을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자리에서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깨지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그 방향대로 나아가면서 수익을 키워가는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으면서 오늘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그리고 댓글도 자유롭게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다시는 모든 분들께 수익의 기운이 듬뿍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으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